안녕하십니까. 뉴파인 국어연구소 소장 이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고 국어 내신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고 국어 내신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요 윗칸에 있는 1학기 중간 100점, 기말 96점, 중간 100점, 기말 100점 여기 있는 게 2024학년도 각 시험의 전교 1등 점수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와 다르게 100점이 잘 나오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험이 되는 거죠. 하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전교에서 2명, 그리고 1학기 기말에는 100점이 아예 없었죠. 전교 1등이 96점이었고, 그리고 2학기 때 중간 100점, 기말 100점이 다 나오기는 했지만 10명 이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쉬운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시험 수준에 비교할 거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수들은 전부 저희 재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고 2024학년도 서울고 1학년의 전체 1학기, 2학기 또 통틀어서 한 학년 전체 국어 전교 1등은 저희 반에 있습니다. 뉴파인 학원에. 네. 그리고 국어 최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도 학생들이 고1, 고2 더 가서는 고3 수능 국어까지도 45문제 80분 동안 푸는 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까지도 미리 기출 시험지를 본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0점도 나오고 1등급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물론 고등 국어의 개념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걸 꼼꼼히 공부를 해서 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학생들이 사실 언어적인 감각이 탁월해서 선천적인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영유아기, 초중 등의 상당한 독서량으로 인해서 언어 감각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수능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고력과 독해력, 이해력의 위주의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지에 정답의 근거가 존재를 하고 그 근거를 추론하면은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또 내신형 암기 문제가 암기형 내신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고 같은 시험에서는 오히려 그런 학생이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또 학교 수업 꼼꼼히 잘 듣고 실수를 적게 하고 이런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이 이제 서울고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내신 관리 꼼꼼히 하고 실수가 적고 좀 완벽주의에 가까운 꼼꼼한 학생들, 좀 감각이 언어 영역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꼼꼼한 학생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고 시험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적게 하고 꼼꼼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학교 때 국어 성적이 조금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다. 그리고 선행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나 모의고사도 풀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 재원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3, 4등급, 5등급까지 받다가도 1등급 받는 학생도 있는 만큼 좀 단기간에 바짝 집중해도 상위권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수했을 때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불리한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중하위권, 오히려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유리하고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이게 시험 구성이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매회 1학기, 2학기 또 이런 식으로 문제수라든지 서답형 비율이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시험 범위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교과서가 한 80%, 교과서 외에 한 20%. 교과서 외에는 이제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활동지랑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선택형이랑 서답형이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는데 2024학년도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선택형 100%로 시험 구성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는 크지 않았고, 뭐 앞서 제가 전교 1등 점수를 쭉 보여드렸듯이 1등급 컷이 90점 중반 정도로 형성되는 게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 시간은 1학기 때는 50분, 2학기 때 서답형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문제 수도 24문제, 26문제로 줄어들어서 시험 시간도 4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매년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2024학년도의 시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아예 출제가 안 되고 2학기 때 몰아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형 문제의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 큰 편이기 때문에 이제 범위 내에 꼼꼼한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지는 A4 용지 크기에 글씨체는 바탕체, 보통 9포인트 정도로 봅니다. 9포인트 정도 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의 글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2024학년도 작년에 제가 직접 다 분석한 내용들인데, 일단 1학기 중간고사와 1학기 기말고사 문항별 분석입니다. 제가 체크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1등급 컷이 94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89점 이렇게 나와 있죠. 3등급 컷이 85점인데, 이건 현행 이제 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까지만 해당하는 9등급제에 관한 거기 때문에 1등급이 전교 4%고요. 2등급이 전교 11%, 3등급이 전교 23%에 해당하는 점수 컷이 되는 거고, 2025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1등급이 전교 10%죠. 2등급이 전교 3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표를 보고서 올해 2025년도 점수를 계산해 본다고 했을 때 2등급 점수가 상위 11%이기 때문에 89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5학년도 1등급 전교 10%면은 90점 정도는 받아야 안정적으로 1등급 전교 1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말고사에서도 91, 88 요 컷이 나온 것처럼 90점은 넘어야, 원점수 100점 만점에 90점은 넘어야 이제 1등급 상위 1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은 뭐 최하 3점에서 그리고 최고 4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뭐 서답형이 1학기 때는 존재했기 때문에 부분 점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뭐 4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2개, 이제 3개가 넘어가면은 1등급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10% 밖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11%, 12% 된다 하더라도 뭐 34%의 학생과 똑같은 2등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 관리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보시면은 대부분 교과서예요. 보시면은 대부분 교과서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는 문법이 아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수필, 그리고 나머지 비문학은 독서 없이 화법과 작문, 이 교과서 범위에 화법과 작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말고사를 보시더라도 문법 없이 대부분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약 80% 정도 되고, 비문학 독서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의 오답률 높은 문제를 보더라도 뭐 문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학에서 이제 난도 높은 문제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은 1컷이 92점, 1컷이 92점, 2컷이 86점, 그 다음에 1컷 95점, 2컷 90점. 이제 한 개 틀리냐 마냐죠. 이제 한 개 틀렸을 때 1등급이 탁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2개까지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수가 줄어들었죠.
서답형이 없어졌습니다. 24문제고 26문제고 이게 40분에 푸는 양이고 문법 비중이 24문제 중에 13문제로 50%가 넘어갑니다. 기말고사에도 26문제 중에 15문제로 50%가 넘어가고 여기 독서 비중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독서 없이 문학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학기 넘어갔을 때 문법의 변별력이 높아서 요 문법에서 좀 오답률이 높게 나왔고 상위권 변별력도 문법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1등급 변별력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뭐 가시리, 그 다음에 이화의 월백하고 그 다음에 신경림의 목계장터에서 고전시가 2개랑 현대시 하나 작품 나와 있고 요 짧게 이 문제 특징만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수능에서는 요런 트렌드로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게 철저하게 내신 암기형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해서 요게 각 작품의 공통점이라든지 형식적인 분석을 꼼꼼히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뭐 고전시가라 현대시 복합갈래로 볼 수는 있는데 교과서 범위의 작품 형식적인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선지 구성이 뭐 어려운 사실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시어의 반복이라거나 운율이라거나 뭐 어구의 반복, 뭐 비슷한 문장 구조, 대꾸법 아냐 모르냐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작품을 3개를 펼쳐놓고 선지를 각각 하나하나 비교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제 한 개의 선지라도 이제 헷갈리게 되면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고르는 이런 문제를 좀 대비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 봤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에 대한 객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실 때 뭐 시어의 반복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시어 했을 때는 뭐 시에서 사용되는 뭐 단어들 아니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고 반복도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반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는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 반복이 2개 이상이냐, 3개 이상이냐, 4개 이상이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딱딱 답의 범위와 정오답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학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걸 다양한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가나다 작품이 교과서에서 다 출제된 거긴 하지만 이 서울고에서도 외부 지문에 연계되는 게 10에서 20%는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을 보더라도 작품에 연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사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훈련을 해서 실수를 줄이고 문제 유형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뉴파인 학원은 다른 국어 학원과 어떻게 다른가? 저거 이제 2024년도에 뭐 중간기말 총 4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꾸준히 늘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국어 학원을 다니지 않다가 처음 온 학생들보다는 이제 다른 학원, 뭐 주변에 뭐 대형 학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동네 조그만 학원이라거나 이런 뭐 다양한 학원들에서 옮겨온 학생이 많거든요. 옮겨온 학생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상담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쉬워서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라는 걸 물어봐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뭐 물어본 내용들을 정리드리면은 이제 직보 다른 많은 학교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은 학교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직보 스케줄이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뭐 직보가 2시간 하고 끝나서 너무 힘들었다. 직보의 좀 중요도를 높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적용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보를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주말이 끼거나 이런 게 좀 돼야지 가능하겠지만은 주말 토일 끼고 뭐 월요일 시험인 경우에는 금토일 시험 당일날 오전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4일 연속으로 직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직보에서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해두거든요. 그래서 직보에는 최종 점검인 거죠. 이제 최종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주는 건데, 이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직보에서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 좀 미진하고 뭐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보 시간에 충분히 많이 활용을 좀 해줘야지 성적이 그래도 좀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교재에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굳이 봐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 실제로 시험에도 출제가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는 거고, 뭐 반대로 문제 수는 너무 적어서 국어가 이제 실수를 확실히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은데 문제량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클리닉 쌤이 뭐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생 조교라서, 또 대학생 조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복불복으로 뭐 괜찮은 조교쌤 만나면 뭐 만족이 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가 시험 문제랑 경향성이 좀 너무 달라서 좀 이질감이 느껴졌다. 훈련이 충분히 안 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꼭풀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뒤에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서울고를 담당하고 인근의 뭐 동덕여고나 반포고 뭐 그다음에 서문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다 담당을 따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각 학교에 맡은 학교의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 뭐 타학원 비해서 한 2배수에서 3배수는 나가고 있고, 좀 최상위권 학생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더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편하니까, 선생님이 편하고 뭐 소통이 잘 되니까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잘하고 좀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또 요청을 하면은 그 문제들을 좀 더 뽑아서 또 변형도 시켜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수업 사진이라든지 필기라든지 또 학교 수업 녹음까지 뭐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학교 수업을 좀 추적해서 기출 문제 분석은 물론이고 당장 실시하고 있는 학교 수업도 추적을 꼼꼼히 해서 예상 문제의 적중률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왼쪽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서울고 재학 중인 요 학생이, 저희 또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이 직접 학교 수업의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쭉 다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학교 필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한 명 거를 받으면은 또 뭐 실수가 있다거나 뭐 정보, 뭐 필기에 누락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필기와 여러 명의 학교 수업 정보를 좀 취합하고 종합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어휘 교재에 해당하고, 어휘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정도 합니다. 4월 들어가면 내신에 본격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3월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독서 어휘, 고전 어휘, 한자 성어에서 수업 전에 짧게 미니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학교 교과서에 해당하는 필기 수업에 해당하고, 이건 실제 서울고에서 줬던 학교 프린트입니다. 근데 이게 원본 자료예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나 수업 내용이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재가공해서 수업 때 예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물론 이제 뭐 2학기 넘어가서는 객관식 100%였고 서답형 문제 4문제 1학기 때 편성이 돼 있었지만, 이렇게 OX 문제라던가 단답형 문제를 통해서 기초를 좀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런 문제로 해서 단계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매주 작성을 하고 꼭풀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작성하는 내용인데, 뭐 매주 이렇게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푼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그리고 숙제 내용에 대한 오답 정리, 이런 부분이 따로 관리가 되고, 이걸 카톡으로 해서
주간 커리큘럼, 뭐 수업, 숙제, 그리고 뭐 이번 주간에 국어의 주안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 수업 영상도 따로 복습용으로 따로 업로드를 해서 링크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 카톡은 학생이랑 학부모님한테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매주 이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과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시험지 사이즈, 글씨 바탕책, 글씨 포인트, 당연히 뭐 시험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참고해서 이제 꼭 풀 모의고사, 꼭 풀어야 하는 모의고사의 줄임말인데 요걸 작성하고 또 매주 요걸 이제 OMR 그냥 풀고 뭐 몇 점 받았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OMR 카드를 작성하고 그 OMR 카드를 미리 걷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조교쌤이 다 채점을 다 따로 합니다. 한 다음에 성적표가 나가죠.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서 뭐 어느 영역에서 어느 문제가 틀렸고 반평균은 몇 점인데 뭐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인가, 그리고 이 점수를 받게 됐을 때 학교에서는 예상 등급을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학생의 각각 영역의 취약점도 알게 되고 또 학생의 객관적인 위치, 시험 준비 정도를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5회에서 4회 정도 한 시험에서 보게 되는데 그럼 시험 5주 전, 뭐 한 6주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뭐 1, 2, 3주간 해서는 내신 진도를 예습 위주로 빨리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꼭풀 모의고사는 매주 5회 정도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사실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이 시험을 한 달 전부터 보고서 시험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뭐 상위권 학생들이야 또 시험을 미리 본다는 그 훈련의 감각을 익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정오표가 나갑니다. 물론 이제 이건 샘플이라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 학생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고 본인이 재원생 중에 전체 몇 등인지, 그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학생들이 틀린 문제와 자기가 틀린 문제를 비교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내가 남들이 다 틀리는 뭐 일반적인 문제를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남들은 다 맞추는데 내가 이거 틀렸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배치표 또 정오표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23년도, 22년도, 21년도는 다 뺐고 딱 작년 2024학년도 서울고 1학년 이제 학생들 시험 결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교 1등은 4회 시험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전부 다 전교 1등을 한 건 아닙니다. 1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 쭉 있고 2학기 때 다른 학생이 또 전교 1등 한 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교 1등이 다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2학기 때 100점을 2번 받은 학생은 5등급을 받았다가 여기 있죠. 잠시만. 여기 5등급에서 5등급에서 100점 받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100점 받고 그리고 뭐 4등급에서 2등급 받은 학생들. 전교 1등, 전교 2명이었는데 저희 학생이 1명이었고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했죠. 전교 1등을 해서 96점을 받아서 1학기 합산 전교 1등을 했고 2학기 때는 100점이 또 뭐 2명, 3명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전교 1등이 또 중복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성적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거는 뭐 선생님 저도 이걸 뭐 그냥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1등급입니다. 동점자가 뭐 4명이에요. 뭐 91점, 뭐 얼마 올랐어요. 뭐 이런 5등급이었는데 100점 나온 학생, 뭐 이런. 그리고 뭐 이 적중한 내용들, 동영 암호가 신의 한 직보 때 제가 한 거죠. 직보 때 수업했던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만점 나오고 1학기 때 5등급 나왔던 학생들. 네.
자, 마지막 정리해드리면은 서울고 1학년. 물론 이제 주변에 뭐 잘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대형 학원도 있고 뭐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적 향상률이 아주 높고 또 학생들이 질문이나 이런 걸 좀 친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객관적으로 서울고 국어 전교 1등은 계속 저희 학원에 있었다. 그리고 성적 상승폭이 가장 큰 학생들도 다 저희 학원이었다.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꾸준히 성적이 올랐다.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서 개강일은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이고 수업은 매주 월요일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 그 뒤에 클리닉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학교 바로 앞이 저희 학원이니까 학교 마치고 바로 오면은 3시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 수업 전에 저랑 뭐 상담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수업 준비 같이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와요. 수업 끝나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도 학생 개별 스케줄에 맞춰서 뭐좀 부족한 학생들은 제가 따로 클리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직보 스케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서 좀 더 수업을 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내신고사에서는 8주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월 말이 시험이기 때문에 한 8주 정도 스케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서울고 국어 1타가 될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